누군가가 도와달라고 소리칩니다. 물속에서 상어 지느러미를 봤대요. 구조대원이 보라색 깃발을 흔들고 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해파리가 점령했거든요. 해안에 90도로 접근하고 있는 거대한 파도가 있어요. 해변에 공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여행 키트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해변 생존 안내서를 들고 빨간 버튼을 눌러요. 짜잔! 일이 잘못되기 1시간 전에 해변으로 왔습니다. 아이들이 거대한 모래성을 쌓고 있네요. 더 많은 모래를 얻기 위해 점점 더 깊이 파고 있어요. 물가 바로 옆에 만든 그 구덩이는 싱크홀로 변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채워지지 않아서 누군가가 발을 들여놓다가 발목을 삘 수 있어요. 때로 사람들은 거대한 싱크홀에 빠지기도 해요. 모래는 즉시 다시 채워질 거고 마치 콘크리트가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것 같죠? 여러분은 모래성 주변의 모두에게 발을 어디에 내딛는지 잘 보라고 말해줍니다. 이 스펀지 같은 모래 영역은 유사가 될 수 있어요. 강둑, 늪지, 그리고 해변 근처에 형성되는데 70%가 물이에요. 단단해 보이니까 막대로 확인하고 살짝 밟아보세요. 무게를 버텨내죠?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허리까지 가라앉을지도 모릅니다. 빠져나가는 비결은 침착하게 누워 천천히 다리를 흔들어 나가는 거예요. 규칙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 4개의 막대기로 그곳을 표시해뒀어요. 파도가 해안 쪽으로 직각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해변 생존 안내서를 보니 그걸 이안류라고 한다네요. 세계 어느 곳에서든 형성될 수 있대요. 여러분은 모두에게 이안류가 없어질 때까지 물 밖에 있으라고 알려줍니다. 이안류의 통로는 보통 좁고 위험하지 않지만 볼링장 레인만큼 길고 넓어질 수 있어요. 이 괴물은 심지어 해안에서 여러분을 물속으로 끌어당길 수도 있어요. 이안류에 걸렸다면 체력을 아끼기 위해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좋은 계획을 생각해내세요. 이안류를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곳을 벗어날 때까지 해안과 평행하게 헤엄쳐 갑니다. 그게 효과가 없다면 도와달라고 소리치거나 손을 흔들어 보세요. 이안류에서 다른 사람을 구하려 한다면 뭔가 뜰 수 있는 걸 던져주세요. 만약 그들을 구하기 위해 물에 들어간다면 두 사람 모두 도움이 필요하게 될지도 몰라요. 조용하게 있고 싶은 나이든 커플이 군중으로부터 떨어져 교각으로 헤엄쳐가고 있네요. 그들을 만류하기 위해 여러분은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대부분의 이안류는 교각, 방파제 및 물속의 다른 구조물 가까이에 형성되어 하지만 작은 물살이라도 여러분을 그 석조 건축물로 끌고 갈 수 있죠. 한 무리의 잠수부들을 포착했습니다. 해양 생물의 사진을 찍기 위해 수중 카메라를 들고 있네요. 여러분은 그들에게 꽃 성게를 조심하라고 말해줍니다. 아름다운 산호처럼 보이지만 사실 포식자를 쫓기 위한 독 가시를 가지고 있죠. 이 가시들은 인간들에게도 위험해요. 성게를 밟으면 못이나 유리를 밟은 느낌이 들 겁니다. 어떤 성게는 물면 독도 있어요. 어떤 바다뱀들은 코브라보다 더 많은 독을 갖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마비시키기 위해 독을 사용하지만 절대 인간을 먼저 공격하진 않아요. 가끔 물살에 실려 물 밖으로도 밀려 나오기도 합니다. 죽은 척하고 있겠지만 여전히 반사작용으로 물 수 있어요. 물리면 몇 가지 끔찍한 증상이 생기죠. 대서양, 멕시코만, 그리고 카리브해에 사는 라이온피쉬는 가장 아름다운 바다 포식자 중 하나예요. 실수로 코브라와 비슷한 독으로 여러분을 쏠 수 있죠. 1000마리의 벌이 쏘는 것처럼 아플 거예요. 적조라고도 불리는 조류 대증식에는 위험한 천연 독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물에서 검은색, 흰색, 초록색, 갈색, 보라색, 빨간색의 코티지 치즈, 걸쭉한 수프, 필름 같은 걸 발견한다면 머리, 특히 입과 코를 멀리하세요. 또 안전을 위해 물에서 나왔을 땐 샤워를 하세요. 누군가가 물속에 침을 쏘는 해파리가 있다고 소리칩니다. 여러분은 구조대원에게 보라색 깃발을 올리라고 말해요. 근처에 위험한 해양 생물이 있다는 국제적 신호니까요. 대부분은 해파리지만요. 몇몇은 해롭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 키만큼 자란 상자 해파리는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사자 갈기 해파리는 태평양과 대서양의 차가운 물을 좋아하고 촉수를 포함한 길이를 재면 대왕 고래의 크기만큼 자라요. 촉수는 사냥할 때 이용하죠. 여러분은 확성기를 들고 보라색 깃발이 뭘 의미하는지 모두에게 알립니다.
이 깃발을 본다면 물 밖에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꼭 물에 들어가야 한다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 잠수복을 입으세요. 해안가에 해파리 하나가 꼼짝도 않고 누워있네요.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전히 쏠 수 있거든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피부에 깨끗한 물을 붓고 식초를 끼얹어 주세요. 더위는 참을 수 없을 정도고 한 가족이 코코넛 나무 아래에서 그림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다른 장소를 찾으라고 하죠. 코코넛이 엄청난 속도로 그 나무 높이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다행히 그들은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가족들이 자리 잡을 새 장소를 찾고 있는 동안 여러분은 그들에게 물을 많이 마시라고 권합니다. 그러면 열사병을 막을 수 있거든요. 열사병은 홍수, 번개, 허리케인, 토네이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가요. 열사병을 피하기에 가장 좋은 음료는 맹물이에요. 한 다정한 할머니가 갈매기에게 먹이를 주려고 빵을 꺼냅니다. 여러분은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달려가 빵을 빼앗았어요. 갈매기들에게 빵을 하늘 높이 건네줄 때 갈매기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 날아갈 때 우연히 불이 난 날개로 여러분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갈매기에게 먹이를 주면 여러분을 쫓아갈 수 있고 음식을 주지 않으면 더 많은 먹이를 위해 가방을 급습하죠. 새의 접근을 막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모든 음식 찌꺼기를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두 남자가 교차하는 바다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어요. 세계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드문 일이고 프랑스 섬 근처에서만 정기적으로 발생하죠. 해류가 물을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바람이 그걸 다른 방향으로 보낼 때 파도는 바다의 체스판처럼 정사각형으로 흐르게 됩니다. 교차하는 바다는 수영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위험하고 심지어 큰 배도 뒤집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한류와 강력한 파도가 형성되죠. 이런 걸 발견했다면 물 밖에 있는 게 최선입니다. 거대한 거품의 벽이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어요. 해안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모래나 얕은 물의 전력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죠. 만약 그걸 가로막는다면 여러분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해안 브레이크일 때 물은 실제보다 더 깊어 보여요. 그래서 깊이를 확인하지 않고 잠수를 하면 더 많이 다칠 수 있습니다. 가끔 이 해안 브레이크는 너무 크고 강력해져서 사람을 땅에 넘어뜨리고 바다로 데려갈 수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됐는데 물에서 추위를 느끼기 시작한다면 몸을 따뜻하게 하겠다고 너무 빨리 수영하려고 하지 마세요. 팔의 긴장을 풀고 호흡을 조절하고 팔다리를 가능한 한 적게 움직여야 합니다. 태아 자세를 취하세요. 그러니까 물에 앉아 무릎을 껴안아 주는 거예요. 열을 아끼기 위해 몸의 일부를 물 밖으로 유지하려고 하세요. 물에 너무 오래 있으면 체온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10까지 세고 다시 1부터 반복하세요. 이걸 계속해서 반복할 수 없다면 당장 물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속에서 기절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해안으로 다시 돌아오면 수건, 겹겹의 옷, 그리고 모자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여러분은 모두에게 물 밖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해변에서 상어를 만날 확률은 400만 분의 1 정도지만 그 확률은 해질녘 이후나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상어는 이때 가장 활동적이에요. 또 밝고 바다가 잔잔할 때 멀리서 상어를 발견할 가능성이 더 높죠. 어디선가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립니다. 해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미 여러분은 번개치는 위험 지역에 있다는 뜻이에요. 해변의 넓은 공터와 물은 폭풍에서 살아남기에 가장 안 좋은 장소 중 하나죠. 모두 짐을 싸서 안전을 위해 떠나고 있습니다.